안녕하세요. 수학원 24차 시 디딤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한 문제에서 동시에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개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각 3개, 그 다음에 변 3개, 이것들을 우리는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3개가 주어지면 나머지 3개에 대한 정보를 사인 법칙이라는 공식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 드렸습니다. 공식 다시 한번 눈에 익혀 두시고요. 자, 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마주보는 한 쌍의 세트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얘네가 주어지게 되면 한 개가 확정이 되면서 나머지 한 변이 주어지면 각에 대한 정보를, 각이 주어지면 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때 유용하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서 마주보는 한 쌍이 주어졌을 때는 사인 법칙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 있는 수학 원 개념이 사인 법칙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인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봤었습니다. 두 번째로 코사인 법칙 마찬가지로 공식들 눈에 익혀 두셔야 되겠고요. 이 코사인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의 길이 2개 이렇게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끼인각이 이제 주어졌을 때 선생님이 잘못 표시했죠? 예를 들어서 B와 C 이렇게 주어지고 그에 대한 끼인각 A 값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럼 마주보고 있는 나머지 변의 길이 A를 구해내는 공식, 그래서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졌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A, B, C 세 변의 길이가 모두 주어져 있을 때 각에 대한 정보를 찾아내는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게 되면요. 6요소 중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질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 각 3개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 3개만 주어진다고 하면 변의 길이를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변의 길이 b 정도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변의 길이의 b는 각각의 사인 b를 따라간다라는 거 사인 법칙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변의 길이 b 정도를 확정 지어줄 수 있다. 이번에는 각이 2개 주어지고 변이 1개 주어지는 경우, 이때는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변의 길이를 좀 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각 하나가 주어지고 변의 길이 2개 주어지는 경우 있는데요. 이때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둘 다 활용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변 3개가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상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이 3개 주어지는 경우에요.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의 길이의 b가 사인 b랑 같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b는 확정 지을 수 있지만 한 변의 길이가 확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 정확한 길이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 b 정도만 확정 지어줄 수 있다. 두 번째로 각이 2개, 변이 1개 주어져 있는 경우에요. 이때는 이제 각이 2개 주어져 있다는 거는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머지 각도 구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각은 3개 주어져 있는 거랑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각은 다 알고 있는 거고 변 1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의 길이들도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각이 2개 각 1개와 변 2개가 주어져 있는데 그 각이 끼인 각인 경우에는 바로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주어진 각이 두 변의 끼인 각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인 법칙을 통해서 다른 각을 구하고 그러면 각 2개를 아는 상황으로 바뀌었으니까 나머지 각을 구하는 게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을 다 확인해서 이 끼인 각을 결과적으로 사인 법칙을 통해서 구해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나머지 변을 구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변 3개가 주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활용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3번이 제일 난이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3-2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둘 다 쓰도록 유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종종 살펴보게 될 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다른 예시로는요, 삼각형의 모양을 찾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에 관련된 식이 주어져 있어요.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모양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사이드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인 법칙을 떠올려 보셔야 되겠죠.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사인 A분의 A 그리고 사인 C도 있으니까 C에 대한 항도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얘네들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다 라는 공식을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코사인 B를 바꾸려면 우리는 코사인 법칙을 알아야 될 겁니다.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코사인 B라고 하는 것은 2배의 나머지 변들, 그 다음에 나머지 변들의 제곱의 합 빼기 대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식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이용해서 각각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사인 법칙에서 정리를 해보면 사인 A라고 하는 애는 2R분의 A, 그 다음에 사인 C라고 하는 애는 2R분의 C, 이렇게 바꿔주는 게 가능해요. 자, 그럼 대입을 했을 때 2R분의 A 곱하기 코사인 B, 2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이라고 하는 애가 2R분의 C,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약분 들어갈게요. 2R, 2R 이렇게 약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A, A 약분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모의 좌변의 분모에는 EC라고 하는 애가 깔려 있는데요. 양변에 EC를 곱해서 분모를 없애줄게요. 그러면 좌변은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만 남게 되고요. 우변에는 C 곱하기 EC, 즉 EC제곱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있는 애도 이항을 시켜보고요. C제곱은 계산될 수 있으니까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어디서 많이 봤던 식이죠. 그쵸?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한다는 거니까 직각삼각형이구나 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도형의 모습을 찾을 때는 항상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돼요. 어떤 직각삼각형인지를 적어주셔야 되거든요. 만약에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 직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데 어떤 직각삼각형이어야 돼요? 그쵸? 빗변의 길이가 A가 되도록 해야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직각삼각형이 아니라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정확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게 된다면 그냥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변과 어떤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오늘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 동시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개념 정리 같이 해봤는데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개념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념 내용들은 참고를 계속 하시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